나오는데 맞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미 그 직전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회장은 이 지분 이 그 골프장을 판매한 대금을 이 체불임금을 갚는 데 쓰겠다고 했던 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? 예,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왜 박영우 회장한테 이걸 지급하셨죠? 그 대유 강남의 대유 타워 그거를 담보로 해서 동강홀딩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위니아를 포함한 가전 쪽에 210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장님께 일부를 반환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여러 채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거를 먼저 갚았다는 건가요? 동강홀딩스의 작은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실 동강홀딩스가 이제 가전 쪽에 채무는 없던 상황이었고요. 그 채무 관계에 있던 회장님께 일부를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회장님은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디에 쓰신지를 알고 그거는 제가 계십니까? 모르겠습니다. 박은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. 23년도부터 이제 회장님도 그렇고 뭐 증인께서도 그렇고 대유에이텍 지분을 많이 매입하시더라고요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. 혹시 그 박영우 회장이 그 23년도에 대유에이텍으로부터 얼마 그 급여를 받아간지 알고 계십니까?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. 죄송합니다. 보니까 퇴직금으로만 100억을 받아가셨더라고요. 박영우 회장이 퇴직금으로 100억을 받아가셨습니다. 이게 어떻게 산출될 수가 있죠? 이렇게?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장님이 한 26년 전에 회사를 창업하셔서 그때부터 회장으로 그 근로를 하셔서 자, 대유 플러스랑 대유 오토리드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가셨더라고요. 23년도에. 거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직급별 지급률 회장직의 경우에는 500%를 곱하여 산출한다. 규정이 있습니다. 알고 있습니까? 알지 못합니다. DH 오토리드에도 이 규정이 있습니다. 마찬가지 모르십니까? 예, 알지 못합니다. 박현철 증인, 네. 혹시 계열사에도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까? 위니아 제가 이제 근무했던 위니아 전자에는 그런 규정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박영우 회장이 2023년도에 받아간 세 가지 회사 대유 에이텍, 대유 플러스, 대유 AP, DH 오토리드죠. 세 군데서 받아간 급여가 161억으로 나옵니다. 세 개 회사에서만. 맞습니다. 이미 2022년부터 임금 체불됐죠. 맞죠? 임금 체불 이후에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받아가신 퇴직금만 161억, 세 가지 회사에서만 161억이고요.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이 도덕적인 부분을 여쭈는 겁니다. 따님께 여쭙겠습니다. 혹시 아버님의 이 행동이 좀 경영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제가 얼마나 수령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리고 가전과는 무관한 자동차에서 수령하신 부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예, 김유진 실장님. 예, 노동중 실장입니다. 예.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. 체불임금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대유 위니아 건 같은 경우는 퇴직금과 일반 임금의 그 중에 어느 부분이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연도별로 보면 대체로 전체 체불임금의 한 40%가 퇴직금으로 돼 있습니다. 대유 위니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? 그 정확한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여기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이 많고 해서 퇴직금 비중은 더 많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. 퇴직금이 또 훨씬 많습니다. 이 네. 경우에도 퇴직금이 많고 제가 이거는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. 1분만 더 하면 네. 대부분 저는 대유 위니아
이 경우에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본인 개인 재산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1년에 100억을 넘는 소득을 이렇게 아직도 가져가시면서 뭐 근로자들 체불임금 변제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요. 이와 별개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좀 반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퇴직금이란 게 여전히 이제 그때그때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마지막에 회사 퇴직 시에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가 망해버리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일괄해서 체납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. 좀 사회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뭐 퇴직연금 의무 적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. 그래서 이걸 법제화까지도 시작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. 예,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. 그러니까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할 수 있다면 그 체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퇴직금을 그 점차적으로 그 없애면서 퇴직연금으로 다 의무화를 시킨다면 임금 체불의 한 40%가 제도적으로 아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다만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그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걸 기업의 규모별로 해서 저희가 좀 퇴직연금을 갖다가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좀 논의가 본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다음은 박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홍영중 대표